강혜경 씨가 우리가 알았던 내용도 있었고 몰랐던 내용도 있었고 많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근데 공천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 부분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누었다는 그 영적 대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잘라서 소분해서 봐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영적 대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네.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오면 네. 다른 핵심 그 팩트들이 가려질 수 있다. 이 영적 대화라는 게 사실 이게 그 증언들은 있는데 네. 물리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혜경 씨의 진술이 마치 다 그냥 뇌피셜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두 분이 지난번에 한 장면, 이 공개된 이 캡처 사진으로 공개된 그 한 장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특히 명태균 씨를 다른 호칭도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네. 뭔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마치 약간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약간의 가불이 형성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그 한 장에서 받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두 분의 대화 사이에서 있었던 이 영적 교감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총장님 나와 계시니까 네. 어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처음 나왔던 것 같은 제가 그동안 팔로우했던 중에 처음 들었던 부분이 22년도 4월 3일 날 강혜경 씨의 녹취에 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 봐라. 그게 있다면 그걸 빨리 준다면 내가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그 단순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두 사람이 이 공천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논의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 내지는 뭐 부탁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봤었는데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나름의 또 여기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의원도 함께 협력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제 처음으로 나온 저는 뭐 제가 본 주장이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오늘 페이스북에 썼던데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예, 1시간 전에 예, 이준석 의원이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전략공천 지역 정하는 것은 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윤상영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이다. 원래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거다.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식의 이야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전략지역으로 하냐는 지방선거 공천에 밀려서 5월 2일 공관위가 구성되고 5월 12일 후보 등록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추출기간 5에서 10일가량을 산정하면 경선 가는 기간이 거의 없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략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한 거다. 이런 얘기 등등 하고 있고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있으면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천에서의 기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김영선 그리고 김종양 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는 그 명태균의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준석이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이제 공표든 비공표든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전략공천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김영선만 전략 공천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 네. 근데 그때 당시 7군데인가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네. 5군데를 전략 공천했고 2군데만 그 아마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주는 경선했던 것 같고 인천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럼 그 대항마를 누구로 할 거냐를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 그 당시에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선만 예를 들어서 따로 전략 공천을 했다면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5군데는 그냥 전략 공천해서 단수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좀 튄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만 이제 네. 그 의문을 제기해 보면 당연히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죠. 특히 재보궐 선거처럼 이렇게 그 급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전략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하고 또 당의 연구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관위가 같이 공유하고 판단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주장 이제 이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빨리 가져와 봐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빨리 조사 결과를 달라라고 얘기한 내용들 이 부분이 일단은 어쨌든 지금 주장이 나왔으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그 확인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외부에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의 자체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적 평가를 할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당에서 조사도 했을 거고 네. 기본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니, 했을 거요가 아니라 그때 사무총장, 비서실장, 정무실장이었나? 네. 예. 잘 보고를 못 받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건 뭐 여론조사에 관련된 건 네.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만 딱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요. 나머지 일체 뭐게 공개가 안 돼요.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공천에 관련된 건 거의 공유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 어쨌든 당 대표가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조사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어느 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어느 조사에서는 누가 뒤처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하는 조사에서 유독 특이한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박은정 의원이 국회 국감장에서 공개한 표가 있습니다. 그 준비되면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에서 유독 특히 명태균 씨가 한 조사에서 유독 1위가 많이 나온 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무려 61번이나 윤 대통령 후보자가 1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오세훈 김영선 8번, 이준석, 홍준표 7번. 뭐 나머지는 이렇게 쭉 존재합니다. 거기 뭐 여야 관계가 없는 이런 정도인데 과연 그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됐든 좋은 날 리서치가 됐든 이런 회사에서 공표용, 이거는 비공표용도 아니에요.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수로 통계를 내봤더니 저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오늘 그 노영희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끈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그 강혜경 씨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여론 조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비공개용, 그러니까 공개용과 비공개용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 비공개용이라고 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명태균 씨가 상당히 여러 번 손을 댔고 또 명태균 씨는 공개용에도 손을 댄 혐의 때문에 여러 차례의
그 처벌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명태균 씨가 뭐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도 몰랐을 수 있어요. 이분의 존재를 이런 이 과거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손을 댄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자료를 또 참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게 전체인지 아닌지는 저는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분의 관계성은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일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네.